카이스트 고등과학원에서 고등과학원입니다. 예, 키아스 고등과학원. 카이스트 산하라고 제가 알고 있어갖고요. 예, 근데 그냥 키아스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키아스 고등과학원. 예. 고등과학원 키아스에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바둑이를 개발하신 이주영 박사님을 모시고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 2016년 3월 9일 날 그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계적인 대결이 벌어진 지가 벌써 이제 며칠 있으면은 만 3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 기사도 나오고 다시 조금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지금 개인 개발자로서 바둑이라는 토종 바둑 AI를 개발하셨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러 왔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3월달 2016년에 그 알파고 쇼크가 있고 나서 바로 한 달 후에 4월달에 뭔가 이렇게 과학자분들끼리 공부 모임이 있었다는데 그 얘기부터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세미나였나요? 예, 뭐 세미나를 한 3개 정도 연달아 한 건데요.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원래 단백질 구조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단백질 구조에 관련된 연구를 하려면 이제 그 자체가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연구를 이제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알파고가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걸 보고서 이제 나중에 그 논문이 2016년도 1월에 이미 발표가 됐다는 걸 알고서 예. 논문을 읽어서 이제 이해하려고 좀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고등과학원에서도 이제 그런 AI에 관련된 뭐 대중 강연 비슷한 거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수십 번을 읽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논문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저한테 이제 그 알파고 논문을 좀 설명해 달라. 그리고 이제 그 국내에 또 뭐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연구하신 다른 교수님들도 몇 분 모셔가지고 뭐 제가 정확하게 타이틀은 기억 안 나는데 키아스 AI 데이, 네. 키아스 데이 온 AI인가 뭐 이런 그 주제로 네. 세미나 3개 정도 갖다 이제 대중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키아스 아카이브에 가시면 거기서 보실 수도 있고, 제가 그 강의를 하고서, 근데 강의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외국 사람들도 돼 있어가지고 예. 하고서 뭐 제 개인적으로 그냥 그 유튜브에 제가 올렸어요. 유튜브에. 예, 그래서 제 이름 영어로 치시고 네. 알파고 치면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 조회수는 얼마 안 되지만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주로 제가 그 당시에 알파고 논문을 50회 이상 읽었는데요. 네네. 뭐 제가 좀 느려서 좀 그런 것 같고, 한 50회 이상 읽고서 제가 느낀 점,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뭐 많은 사실들이 잘못 알려진 부분.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얘기하고, 그리고 알파고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네. 최대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강의였어요. 네. 제가 오늘 드릴 부분의 질문의 상당 부분은 제가 이 영어 이 유튜브를 보면은 뭐 여기서 다 해결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강의는 이제 알파고에 대해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알파고 논문을 읽으시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수십 번 읽고서 이걸 이제 설명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 논문에 알파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알파고가 얼마나 센지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고, 거기만 보더라도 이미 알파고가 얼마나 세고 그렇게 뭐 약하게 볼 상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군요.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거의 뭐 99% 정도의 정확한 내용이 거기 들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잘 다룰 줄 알고 논문을 이해하시면은 뭐 뭐든지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과학자분들은 여기에서 쉽게 그 논문에 접할 수 있고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호기심이 강한 분들은 뭐 이해 정도와는 관계없이 어쨌든 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고 지금 그런 점에서 원래 하시던 단백질 구조 연구에 머신러닝과 신경망 연구를 오래 해오셨기 때문에 그 알파고 쇼크를 보고 이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행사를 하셨고요. 네. 하고 이후에 이 바둑이라는 자체 AI 개발까지 하시게 된 것은 그 이후에 아까 이제 누군가 이거를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나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연구비를 신청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 알파고 논문을 제가 첫 번째 논문을 읽고요. 예. 읽고 이제 그 따라하려고 네.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은 이제 쉽게 따라할 수 있는데 알파고의 첫 번째 논문은 그 바둑에 관련된 그 내용을 일단 도메인 날리지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피처 벡터로 뭐 축이 지금 되는지 이런 혹은 또 죽었느냐 살았느냐 사활 우리가 문제. 사활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알파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전 선행 연구로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선행 연구로.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찾고서 이제 저희도 그걸 만들어야지 이제 알파고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그 테크니컬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책망까지는 만들었는데 쉽게 네. 그 당시에 2016년 논문에 있는 그 가치망은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서 이제 뭐 이거를 시간을 투자해서 할까 말까 이제 그러고 있던 차였어요.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시간이 작업이면 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런 중에 2017년도에 네네. 그 알파고 10월 달에 알파고 제로 논문이 나왔는데 10월 달입니까? 제 기억이 10월 정도 네네. 같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보겠습니다. 예. 그 논문을 제가 우연히 그 새벽에 보통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데 그날은 새벽에 잠이 깨가지고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새벽에 그 기사를 봤어요. 네. 인마고에 걸려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딱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제로에 관한 제로에 관한 논문. 네, 알파고 제로에 관한 논문이 두 번째 그 네이처 논문인데. 그것도 네이처 논문입니까? 네, 네이처에 나왔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읽어보고 또 그때 그 웹페이지에 그거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잘 설명하는 딥마인드의 그 웹페이지가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봤는데 네네. 그걸 읽어보고 저는 약간 좀 충격을 받았는데 뭐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이 돼 있고요. 그 글은 뭐 대학생 수준이면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문장이 네네. 자기네들이 왜 이런 알파고 제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던가요? 뭐 인류 복지에 이제 기여하고 싶은데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알파고 제로의 같은 방법이 다른 분야에도 다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틴 폴딩 그리고 머티리얼 디자인 프로틴 폴딩 머티리얼 디자인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해결하고 하겠다 네. 라는 건데 제가 30년 동안 해오던 연구가 그 두 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던 연구도 이제 사람들이 다 완전히 전공하겠다고 해서 네. 제가 저 나름대로는 제 분야에서 뭐 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제대로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네. 논문 읽었지만 네. 해서 이제 그때 알파고 제로 논문을 열심히 읽고 읽었더니 이거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바둑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도메인 널리지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바둑을 몰라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장기를 몰라도 할 수가 있고 프로틴 폴딩 몰라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사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래밍이 없이 이제 알파고 제로를 만든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네, 네. 그래서 그 10월 달에 이제 그 논문을 읽어서 나도 이제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과기부인가요 지금? 네, 네, 과기부. 과기부에서 이제 그 연구 제안서를 이제 내는 그런 발표가 나가지고 네, 거기에 특별하게 그 약간 보통은 이제 바텀업인데 네, 네, 네. 탑다운으로 이제 전략과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뭐 이런 게 그냥 하나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른 내셨군요. 준비를 해서 이제 그런 바둑에서 AI를 적용하는 그런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단백질 연구에도 좀 적용을 시켰다 이런 프로포즈를 냈죠. 그래서 채택이 돼서 예, 다행히도 12월에 이제 연구비가 나왔어요.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 연구를 그렇죠.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도 뽑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거죠. 지금 충분히 박사님의 충격도 이해가 되는 게요. 그 알파고 쇼크 때는 사실 과거에 체스라든가 제퍼디 게임이라든가 이런 퀴즈 게임 같은 그런 분야까지는 되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수보다도 더 경우의 수가 많다는 바둑만은 안 될 것이다. 이세돌 구단도 파노이 구단의 뭐 기력을 조금 아래로 보고 본인은 글쎄 뭐 한 판 정도 질 수 있으려나 하기 전에 그렇게 이세돌 구단도 스스로 회고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 바둑의 오묘한 세계를 특히 아는 동양의 많은 바둑 팬분들은 뭐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연속 세 판을 지면서 상당히 일반인들의 쇼크가 있었는데 지금 연구자로서 또 교수님이 느낀 충격은 말씀하신 대로 30년간 평생을 바쳐서 했던 프로틴 폴딩이나 머티리얼 디자인 같은 이런 분야로도 알파고 제로의 이 설계 원리가 그대로 확장 적용 앞으로 가능하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이 지금 그 전공 연구자로서 이걸 모르면은 내가 하는 본 연구도 역시 많은 영향을 받겠구나 하는 그런 쇼크를 충분히 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저 개인적인 그 욕심으로는 이제 알파고 팀하고 이제 경쟁하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뭐 이런 그렇죠. 욕심이었어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연구비를 타시고 바둑 AI를 본격적으로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바로 12월에 연구비 받으시고 그 다음 2018년 초에 일본에서 벌어지는 AI 그 끼리의 바둑대 시합인 용성전에 참관하셨다고요. 참관한 건데요. 네네. 2017년 12월에 같은 해입니까? 연구비를 받았는데 며칠 후에.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뭐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에서 봤는데 주로 우연히 보시는군요. 우연히 봤는데 네네. 네, 제가 좀 약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대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니, 네네네. 얼핏 옛날에 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며칠 후에 동경에서 벌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대로 하려면 가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 12월 달에 가서 보셨군요. 12월에 이제 2017년 12월에 12월이죠. 가서 그거를 이제 본 거죠. 예. 보시고 그때 중국의 그 바둑 AI 절에라든가 일본의 딥젠고 같은 그쪽 팀들하고 이제 최초의 교류를 하셨다고요. 교류라기보다는 가서 제가 막 질문을 많이 한 거죠. 질문을 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질문을 이제 많이 했는데 절의 팀한테 많이 정보를 얻었고요. 뭐 딥젠고 팀은 제일 처음에 제가 막 물어보니까 잘 설명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저를 이제 참가자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막 그냥 싫어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오셔갖고 불과 몇 달 정도 만드시고 나서 이제 처음 내놓으셨잖아요. 뭐 아까 NHN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바둑 한 게임인가요? 예. 거기에 들어가서 만든 시제품이랄까? AI 박사님의 시제품을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하셨다는데 초기에 그 개발 얘기 잠깐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그 연구비를 이제 받았는데 이미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알파고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상당 부분 이제 이해하고 예. 있었고요. 네네. 그거를 그대로 실현하는 건 그렇게 이해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어려운 작업이 아니어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알파고 제로 형식으로는 아니고 네. 왜냐면 기보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이제 컴퓨팅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음. 제일 처음에 금방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 나왔던 방식 하고 두 번째 나온 방식이 약간 그 하이브리드 방식인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뭐 바둑을 두는 걸 만들었어요. 두는. 예, 바둑을 두는데 뭐 얼마나 기력이 센지 이제 알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그냥 들어간 거지 제대로 훈련이 된 건 아닌데요. 네. 그래서 한 게임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 손으로 이제 바둑 두 판을 띄워놓고 한쪽은 이제 바둑이가 두고 한쪽은 이제 상대방 이제 두는 건데 네네. 그때 제일 처음에 5단으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5단으로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기면 그다음에 쭉 올라가는 거죠. 단이. 네. 그래서 금방 9단이 됐고요. 한 게임에서.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게 정말 세구나 이런 이제 만드신 지 그때가 한 달 정도 한 달 안쪽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왜냐면 아이디어만 딱 해가지고 뭘 만드는 거는 뭐 한 몇 주 만에 됐어요. 예. 그 프로그램이니까 만드는 게 한 달도 안 걸린 거군요. 기력은 약한 거죠. 기력은 약한데. 그래서 5단으로 출발하셨다고 하니까. 예. 근데 이제 5단으로 출발한 거는 회원 가입을 하면은 규정이 그러니까 그죠? 돈을 내면 9단이 되는데 돈을 안 내면 5단으로 쓸게요. 네네네. 그걸 그냥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대충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세더라고요. 두 개 모니터 켜놓고 왔다는 거는 이제 두 판을 여기에서 주는 거죠. 두 판. 예 하시고 여기에 바둑이가 띄워놓은 그 기보 착수를 지금 사람 대전자하고 붙고 있는 데에 손수 입력하셨다는 선수 거죠. 입력하면은 예. 직접 입력하면 그 사람이 또 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또 바둑이한테 또 입력시켜주고. 그러면 또 바둑이가 생각해서 예. 그 다음 수두면 여기 나오면 그 모니터 걸 보고 또 이쪽에 네. 하시고.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 마우스 미스도 많이 했는데 마우스 미스 하면은 이제 바로 기권하고요. 그렇게 해서 금방 9단이 됐어요. 금방 9단이 되고 이제 훈련을 계속하면서 이제 거기 가서 테스트를 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월달에 뭐 그 한국 기원의 이성재 구단이라고 계신데 네네. 그분하고 처음으로 한번 그분을 모셔가지고 한번 그 대국을 해보셨군요. 예, 대국을 이제 기력 측정을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세 판인가 네 판도 한 판 이겼어요. 바둑이가. 3대1 정도로 졌군요. 예. 예. 근데 한 판 이겼다는 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성재 구단이 작년 1월부터 한 8월까지 많이 도와주셨죠. 아마 조선일보 기사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이용렬 기자. 예. 그 이후에 바둑이가 조금 더 어떤 기력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이 뭐 조금 이렇게 약간 굵은 단계별로. 굵은 동안은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한 2월부터는 네. 그 연구비로 이제 그 GPU 머신을 몇 개 사가지고요. 아 예. 그걸로 이제 제로 형식으로 이제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당시에 대국이 하루에 1000대국 정도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그 알파고 제로는 이제 첫 번째 버전이 500만 대국 했거든요. 500만 대국. 네. 3일 만에. 네. 저희는 이제 하루에 1000대국씩 나오면서 자가대국이라고 하죠. 자가대국. 예, 자가대국. 그걸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알파고가 얼마 만에 500만 대국을 연습했다고요? 3일 만에요. 사흘 만에 500만 대국 훈련했다고요? 훈련했고 네. 그걸로 뭐 엄청난 기력, 그러니까 아마 그 ELO 레이팅으로는 한 4,800, 900 정도 될 거예요. 제 기억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더 큰 스케일로 해서 40일 동안 이제 트레이닝을 했죠. 3,000만 대국. 그래서 알파고 제로가 이제 완성이 됐죠. 아 그렇군요. 예. 뭐 그쪽은 컴퓨팅 자원이 뭐 풍부하니까요. 예, 뭐 몇천 대가 있으니까 거기. 예.
개인 연구자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예. 자, 뭐 기력 얘기는 그렇고요. 조금 이제 서론에서 넘어가서 본론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질문 그냥 순서대로 네. 편안하게 드릴 테니까요. 지금 손수 개발하신 그 바둑이 그 알고리즘 지금 개발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논문을 2개 읽고 처음에 나왔던 알파고 판후이 버전 네. 그리고 이후에 알파고 제로 버전 네. 그 2개의 논문에 따라서 처음에 하려고 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그 도메인 널리지 구축하는 과정이 상당한 그 여러 가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라서 처음에 조금 진도가 못했죠. 네, 못했죠. 진도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 알파고 제로 논문을 보시고 거기에 관해서 지금 해서 사실은 이제 탄생한 지가 네. 얼마 안 되는 거죠. 바둑이 이제 그 알파고 제로 버전의 어떤 알고리즘을 상당 부분 갖고 와서 네.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되는 저 거겠죠. 바둑이라는 게 이름 지은 게 제가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 같은데요. 예. 3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작년 작년 3월 말이든지 4월 초니까 지금 한 1년 좀 안 됐죠. 예. 네네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이제 12월이니까 한 1년 2, 3개월 됐고요. 예, 2개월. 그렇네요. 예. 그동안 한 1년 안 되게 바둑이를 이렇게 운용을 해 보시니까 네. 물론 밑에 깔려 있는 그 기본 알고리즘은 지금 그 알파고 팀하고 동일한 거라고 보는데 바둑이 자체의 그 어떤 알고리즘의 다른 바둑 AI하고 뭔가 이게 차별성 같은 게 혹시 보이시던가요? 차별성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첫째는 이제 알파고 논문에 자세하게 써 있는데 뭐 한 95%는 자세하게 써 있는데 나머지 5%는 써 있지가 않아서 네,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자가 대국을 통해서 대국이 쭉 나오면은 대국의 결과를 이제 알아야 돼요. 누가 이겼는지. 승패를 알아야죠. 승패를 알아야 되는데 예. 그 승패를 아는 게 이제 결정하는 게 대부분은 쉬워요. 대부분은 쉬운데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불계승으로 끝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또 상당한 부분은 이제 개가로 끝나거든요. 개가로 끝났을 때 그게 누가 이겼는지를 정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까다롭습니다. 끝까지 다 계산하는 게요? 예, 예. 그게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수학적으로 풀린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대국이 완료된 그런 판을 컴퓨터가 이게 흑이 몇 집 이겼다 이렇게 정하는 게 혹은 뭐 100이 이겼다 이건 무승부다 이렇게 하는 게 수학적으로 풀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 대국의 결과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분이 대부분은 이제 뭐 맞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 바둑이 그 프로그램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네. 바둑의 형세 판단만 가지고 그 흑승이냐 백승이냐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이제 개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이미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네. 거기서도 또 상당한 에러가 있어요. 뭐 90% 정도 정확한데 한 10판 중에 한 판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수정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판수가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뭐 몇 판만 보면 됐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틀린 게 걔가 판정이 잘못됐으면 고쳐줘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저는 알파고 팀이나 뭐 그 페이스북에 엘프가 나왔는데 그런 쪽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풀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추측인데 네. 그 사람들은 워낙 많은 대국을 몇천만 대국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거기도 분명히
승패가 잘못 들어간 게 있을 텐데 음, 워낙 물량으로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있어도 음, 뭐 학습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 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바둑이 엄청 세졌지만 이미 대국 옛날에 넣은 것 중에서 잘못된 걸 이렇게 발견하거든요. 프로그램으로. 그래도 바둑이가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지금 한 몇 달 동안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 현재 진행 예, 중이군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 그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네. 그것보다는 훨씬 정확합니다. 개가가. 아, 예. 개가 면에서요. 개라는 것은 대국이 종료된 거를 네. 컴퓨터가 딱 봤을 때 이제 누가 몇 집 이겼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사석 지정이 되면은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돌이다, 이건 죽은 돌이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쉬운 문제인데 그 사석 지정이 쉽지가 않은 거죠. 사활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판정하기가 그렇죠. 완전히 끝났으면은 완전히 끝났어도 써도 그 안에 뭐 돌이 몇 개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돌이. 그런 것들이 이제 풀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 적어도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정확합니다. 차별 근데,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왜냐하면 이제 그 바둑이 끝난 종료된 상황이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쉬운 경우는 대부분 다 하는데 굉장히 네. 복잡하게 네, 네. 얽히고 설키고 막 돼가지고 그걸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걸 정확하게 개가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데 저희는 지금 거기에 지금 가까이 가기 위해서 지금 많이 특화해서 노력하신 결과 네. 지금 다른 어떤 국내 프로그램보다는 그 개가 쪽에서는 상당히 우수하다 바둑이가. 비교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지는 않죠. 예. 차별성 1. 예. 또 뭐 드신다면 다른 건 이제 제가 원래 그 다른 연구를 할 때 그 저희가 쓰는 방법이 이제 그 최적화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최적화가 뭔지 아세요? 최적화. 뭐 그냥 옵티마이즈 경영학이나 뭐 이렇게 배우면서 예. 그래서 컴비나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아세요? 조합 최적화. 그렇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가장 이제 쉬운 예가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고 예, 뭐 퀘네레이의 다리 같은 거 그런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그건 아니고 건데요. 다르고. 신문 배달 신문 생각하십니다. 신문 배달. 네, 요새는 네. 신문 배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신문 배달 좀 한 적이 있는데 네, 네. 그 보급소에 가서 음, 신문을 뭐 300부 많으면 300부 정도 받거든요. 네. 그거를 300집을 이제 이렇게 쭉 돌아서 음, 배달을 하고 음. 다시 가서 이제 다 했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경로가 겹치지 않게 가장 단거리로 이렇게 뭐 경력 겹쳐도 상관없어요. 겹쳐 근데 상황인데. 한 집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음, 어떻게 가냐에 따라 가지고 뭐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3시간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최단 시간 내, 예, 최단 시간 내 혹은 뭐 최단 거리로 최단 거리 갈 수 있는 이제 경로를 찾는 찾는 문제인데, 거군요. 예, 그게 예.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 영어로는 이제 컴비나토리얼 오토마이제이션이라고요. 어, 그거를 저희가 전 세계에서 누구보다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단백질 구조 연구하는 것도 예. 그 문제를 조합 최적화 문제로 바꿔서 음,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꿔서 그 문제를 풀어요. 아 조합 최적화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예. 컴비네이션이니까 컴비나토리얼, 컴비나토리얼입니까? 예, 컴비나토리얼. 컴비나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이군요. 예. 아. 보통 이제 OR 하시는 분들 경영학에서 OR, 오퍼레이셔널 리서치 하시는 분들 아 그래요. 예. 수학에 운영 수학에서 그런 거 많이 하죠. 네, 네. 그게 저희가 뭐 단백질 구조 예측도 뭐 굉장히 잘하는데 그 수학이 많이 쓰이는군요. 그것보다는 하여간 이 최적화를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둑 엔진 만드는 것도 그 대국을 많이 만들어서 그 대국 기보를 가지고 뭐를 이렇게 최적화하는 거거든요. 이제 objective function이라는 게 있는데 목적 함수를 이제 최적화를 그렇죠. 입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어쨌든 결론에 가까운 결과값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게 하기는 그러니까 신문 배달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절약해서 가장 할 수 있는 그 경로가 뭐냐 이런 걸 저희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이 러닝 머신 러닝하고
조합 최적화를 이제 합치는 그게 가장 큰 좀 차별성. 차별성이죠. 네. 네. 머신러닝과 조합 최적화. 네. 허서비스 설명에 조합 최적화는 없었다고. 조합 최적화는 봐도 전 모든 여러 문제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렇군요. 네. 재밌네요. 뭐 요 정도 차별성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좀 문과적인 질문인데요. 제가 사전에 프로 기사님들이나 이렇게 또 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기계의 창의성이 있냐 없냐를 갖고 흔히 뭐 이렇게 그냥 흥미 위주의 질문을 하잖아요. 뭐 AI가 작곡을 했다, 그림을 그렸다, 고어풍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은 기계한테도 창의성이 있는 거냐? 그러면 그거를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부를 때 과거의 인간의 크리에이티비티와 구별하는 뭐 머신 크리에이티비티로 따로 이렇게 범위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도 있는데 바둑 AI도 보면은 아까 그 프로 기사님들이 수천 년 인간이 축적해 왔던 경험상의 기보하고는 전혀 거기에서 보이지 않았던 수, 혹은 인간이 너무 오래돼서 뭐 잊어버렸거나 기억을 못하는지 몰라도 지금의 당대에 보기에는 그동안 사람들이 두지 않았던 어떤 지점에 AI가 뒀고 그 결과로 인해서 AI가 승리로 가는데 나중에 결정적이었다라고 해석하거나 분석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소위 말해서 요즘 프로 기사님들은 우수한 AI 기보들을 많이 구해다가 또 그걸 갖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시는데요. 지금 바둑 AI가 인간이 안 두던 그런 일종의 기계 창의적인 그 수를 보여주는 그 알고리즘상의 그런 수가 나오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백그라운드가 있을까요? 그 바둑 알파고 논문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읽어봤습니다. 네. 거기 논문 읽어보면은 네. 사람이 생각해서 바둑 두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게 둡니다. 그러니까 뭐 적어도 알파고가 작동하는 원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그걸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빨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그 이세돌 알파고 대결에서 저는 이제 알파고 논문 읽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뭐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기겠지.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 카스파로프하고 보셨군요. IBM하고 한 거 두 번 다 봤거든요. 그렇군요. 뭐 체스는 그렇더라도 뭐 이건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물론 이제 이세돌 구단이 진 다음에 논문을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논문을 읽어보니까 근데 그 논문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바둑 기사들은 거의 안 읽었더라. 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독해할 능력이 없죠. 예. 아니 뭐 영어 누구한테 번역해달라 그러든지 해서 내용은 다 바둑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랄 만큼 생각이 비슷한 사고를 해서 바둑을 봅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다른 창의성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드릴 자격이 안 되고 바둑은 적어도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수읽기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뭐 창의성이라고 만약에 정의하신다면 뭐 바둑 인공지능도 거기에 못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선입관이 없기 때문에 바둑은 그 전에 많은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있잖아요. 일종의 관행 같은 게 있죠. 제일 처음에 축부터 배우잖아요. 축부터 그죠? 예. 근데 알파고 제로 논문에 나오면 축을 제일 마지막에 터득하거든요. 근데 바둑에 뭐 제일 처음에 바둑 시작할 때 축도 모르고 뭐 하나 이런 말이 있더니 바둑 시작하는 사람은 다 축을 배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파고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선입관이라는 게 없죠. 선입관이 없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 쪽으로 가는지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수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수 중에 옛날에는 이거는 안 되는 수야, 이거는 그냥 나쁜 수야라고 이제 막 배워 들어왔던 네. 그게 왜 나쁜 수인지, 그게 왜 안 되는 수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네. 잘 두는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라고 이렇게 배워왔던 거에서 이제 자유롭게 벗어나서 이제 그런 사고를 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더 유리하죠. 예. 어떤 다른 잘못된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제가 이 뭐 건너뛰고 질문으로 가려 그러니까 역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기초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유튜브에 그 논문 발표 직후에 세미나 3번 하시면서 또 아니요, 3시간 중에 제가 1시간을 한 거죠. 예. 네. 예. 그 일반인들도 좀 쉽게, 최대한 그때 당시에 쉽게 그 지금 당시에 딥마인드사가 내놓은 그 원리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파고 그 리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이긴 직후 그 버전이 알파고 리 버전이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지금 바둑이를 만든 계기가 됐던 알파고 제로의 논문이 2017년 10월에 또 공개가 되고 해서, 사실 일반인들은 이 알파고가 저 알파고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고, 뭐 기껏 해봤자 저희 언론에서도 설명하는 것이 알파고 제로가 나오기 전에 버전은 처음에 정책망이나 가치망이나 몬테카를로 방법 이런 것들을 해서 인공지능에게 기계학습, 뭐 심층학습을 시킬 때 원 데이터가 양질의 과거에 인간이 만들어놨던 휴먼 데이터, 그 휴먼 데이터는 일종의 그게 승패를 따지는 거니까요. 이런 경로를 따라갔을 경우에 승률이 높아지더라. 이기는 바둑으로 끝났던 대국이 이런 경로를 따랐다라는 것을, 인간의 많은 과거의 우수 그 기보를 인간 휴먼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더 점점 이 아주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 큰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켜서 이른바 그러니까 확률치를, 예상치를 더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 제로가 나왔을 때 그 허서비스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아까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하는데 휴먼 데이터가 아니다. 그거는 아까 말한 대로 도메인 논리지가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도메인 논리지가 필요 없다는 구현할 때 네.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한 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의 도메인 널리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게 이제 알파고 제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도메인 널리지라는 것은 바둑에 대해서 규칙만 가르쳐주고요. 네. 규칙만 가르쳐주고 뭐 이거는 사활이 뭐 오공도 하니까 죽었다. 이거는 뭐 축이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축머리 이런 거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운영의 룰은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지는지만. 아니요. 그러니까 이기는지 지는지도 아니고요. 예. 여기는 둘 수 있는 착점 가능한 수가 여기다. 그때 규칙이란 건 그런 걸 그렇죠.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착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착점 가능한 수, 착점 불가능한 수. 여기 두면 안 돼. 여기는 둘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패는 다시 따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의 규칙은 자기가 자살하는 건 못하게 하거든요. 네. 자살하는 건.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착수 불가. 대표인데. 예. 그것만 딱 알려주는 거죠. 그때 알파고 제로한테 처음에 규칙만 가르쳐 준다고 할 때 가르쳐 준 게 그렇게 아주 심플한 것만 그냥. 그것만 끝이에요. 예. 거의 끝입니까? 예. 그 대신에 대국이 끝난 거에 대해서 대국이 끝나면은 흑이 이겼다 백이 이겼다 판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게 승리한 데이터인지는 알아야 되겠죠. 대국이 종료된 상황에서 흑승인지 백승인지 알려줘야 되는데요. 그거 빼놓고는 소위 말해서 이제 강화 학습을 시키려면은 이쪽 승 한쪽으로 강화를 시켜야 그 결과 그 경향성이 높아지겠죠. 테크니컬하게는
정확하지 않은 말씀이신데 네네.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음. 알파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알파고 첫 번째 논문에는 네.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기존의 기술의 종합이라고 뭐 다들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기존에 있는 기술을 기가 막히게 잘 엔지니어링을 해서 그 프로 기사